6월 종로 4번 다음은 요소 분해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콩즙. 그러니까 콩즙에는 요소 분해 효소인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어. 유레이스. 그리고 콩즙 요소 용액 기억과 니은을 준비했는데, 기억과 니은은 증류수와 사람의 오줌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비커 1, 2, 3, 4의 표와 같이 물질을 넣은 후 BTB 용액을 떨어뜨리며, BTB 용액이 이제 지시약, 뭔가가 변했을 때 반응이 일어났다, 일어나지 않았다를 확인하는 용액. 비커 1에는 요소 용액과 기억을, 그리고 실험 2, 기억과 니은, 3은 요소와 콩즙, 4는 니은과 콩즙을, 기억과 니은은 증류수와 사람의 오줌 중에 하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1과 2에서는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지 않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3과 4에서는 모두 요소가 분해되어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하였다. 그럼 요소가 분해되어 라고 했으니까 지금 니은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니은 안에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증류수와 사람의 오줌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니은은 뭐가 되겠어? 오줌이 되는 거죠. 오줌 안에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제 기억은 뭐가 되겠어? 기억은 증류수가 되는 거죠. 니은이 오줌이니까. 그러면 이제 기억 봅시다. 기억은 증류수이다. 옳은 문장. 그리고 니은, 오줌을 말하는 거죠. 오줌은 순환계에서 배설계로 이동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오줌에는 이 실험을 통해 사람의 오줌에서 요소가 포함됨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지, 기억, 니은, 디귿을 준비하고, 니은은 A, B, C에 노출된 적이 없으며, 그러니까 항원 A, B, C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없대. 그리고 디귿은 B와 C에 각각 1에 노출된 적이 있대. 그러면 B와 C에 각각 노출된 적이 있으니까 기억세포가 생성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게만 백신을 주사를 했대. 니은에게만 백신. A, B, C 중 어떤 백신인지는 뭐 나와 있진 않고요. 그리고 나서 기억, 니은, 디귿에게 각각 A, B, C를 모두 주사를 했고, 백신에는 A, B, C 중 하나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니은에게 준 이 백신에는 A, B, C 중에 하나만 들어있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에 따른 혈중 A, B, C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생쥐 기억은 A, B, C에 대해서 1차 면역만 일어났네. 그러면 생쥐 기억은 실험 이전에 A, B, C 항원에 대해서 노출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생쥐 니은은 B하고 C에 대한 이제 항체가 1차 면역 형태로 발생을 했는데, 항체 A에 대해서는 2차 면역이 일어나듯 분비를 했어. 그러면 생쥐 니은에게 백신 A, B, C 중 하나를 주사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니은에게 주사한 이 백신은 항원 A가 되겠네. A에 대한 백신. 그 다음 생쥐 디귿은 B, C에 각각 1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B와 C에 대해서는 2차 면역이, 그리고 A에 대해서는 1차 면역이 일어난 거야. 그럼 이제 보기로 보면 기억, 나의 백신에는 그렇죠. A가 들어있다. 옳은 문장. 니은, 기억 실험 이전에는 A, B, C에 대한 노출된 적이 없기 때문에 1차 면역만 일어난 거야. 그 다음 디귿, 기억, 니은 등은 모두 구간 1에서 B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겠죠. 왜냐면 1차 면역 혹은 2차 면역을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6월의 종목 10번. 그림은 정상인의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혈중 ADH의 농도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안정된 상태보다 기억의 변화량이 증가하니까 ADH의 분비는 감소를 한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혈액량과 혈중 삼투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했는데,
혈장 3탑을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 그러면 혈장 3탑을 가지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혈중 3탑이 높아질 때 어떻게 돼? ADH 분비량이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지. 왜냐하면 혈장 3탑이 높으면 혈장 3탑을 낮추기 위해서 수분의 제흡수가 촉진돼야 되고, 그럼 이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ADH 분비가 증가를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 그래프는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ADH 농도에 따른 그래프는 혈장 3탑하고 반대의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서 기억은 혈액량이 돼야 돼. 그리고 니은이 혈장 3탑이 돼야 돼. 그러면 왜 기억이 혈액량이 돼야 되냐? 혈액량이 많아. 그러면 혈액량이 많으면 혈액량을 어떻게 돼야 돼? 줄여주는 쪽으로 항상성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러면 ADH 분비가 어떻게 돼야 돼? 적게 일어나야 된다고. 왜냐? ADH 분비는 수분의 제흡수를 촉진시켜. 혈액량이 많은데 ADH 분비가 촉진되면 혈액량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못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기억이 혈액량이 되는 거고, 니은이 혈장 3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펴볼게요. 기억은 혈액량, 니은은 혈장 3투 압, 그리고 ABC는 ADH 호르몬의 농도가 뭐 어떻게 되냐라는 걸 표현했는데, ADH 분비량이 가장 많을 때는 혈액량이 어떻고, 혈액량이 가장 적고 혈장 3탑이 어떨 때, 가장 높을 때, 이럴 때는 ADH 분비량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될 거라고. C일 때가. 그럼 반대로 혈액량은 많고 혈장 3탑이 낮은 B일 때는 ADH량이 가장 적게 분비가 될 거야. 보기로 봅시다. 기억은 혈장 3투압이다. 아니죠. 혈액량이 되는 거죠. 오줌의 3투압을 몰았는데, 봐. 오줌의 3투압은 ADH 분비가 많을수록 오줌 3투압은 높아지게 돼. 왜냐? 수분의 제흡수가 촉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소량의 진한 오줌이 배설되겠지. 그래서 오줌의 3투압은 ADH의 분비량이 많은 시기 때, 그러니까 많은 시기 때 ADH 분비량이 많을 때 오줌의 3투압은 높아진다. 근데 여기선 반대로 오줌의 3투압이 언제 더 낮냐라는 얘기잖아. 그럼 오줌의 3투압이 낮다라는 거는 ADH 분비가 뭐 할 때? 적을 때를 이제 이야기를 할 거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ADH 분비량이 적은지 한번 봅시다. A 볼까요? B하고 D를 물어봤구나. 그러면 B일 때가 ADH 분비량이 가장 적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적으니까 혈장, 그러니까 오줌의 3탑은 가장 낮다. 그래서 B일 때가 D일 때보다 낮다. 가장 낮을 때야 B일 때가. 니은 옳은 문장. 혈중 ADH 농도는 C일 때가 B일 때보다 낮다. 아니죠. C일 때가 가장 높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요. 종로 6월에 11번. 그림은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구조를 표는 T1과 T2일 때 A의 길이 B의 길이 X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며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친 부분,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기억은 우리가 이제 겹대라고 표현하고 디귿은 I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A와 B는 각각 니은과 디귿 중 하나이며 M1은 2.4보다 크다. M1이 2.4보다 크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M1, 즉 T1일 때가 이완됐을 때를 의미하는 거고 T2일 때가 수축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뭐 그 외에 뭐 다른 내용은 없고요. 지금 밑에를 보니까 T2일 때 A하고 B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 같대. 그러면 A하고 B의 길이가 수축했을 때 같다라는 거는 A하고 B는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A는 1.2에서 M2가 된 거고 B는 0.8에서 M2가 됐단 말이야. 둘 다 뭐냐면 수축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수축했냐? A가 B보다 더 많이 수축을 했다고. 그러니까 A가
니은이 되는 거고, 그리고 B가 디귿이 되겠네. 그쵸? 그 다음, 그러면 T1에서 T2로 수축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길이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니은 A를 볼게요. A, 니은 이제 A, 니은이 A죠. A.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1.2에서 M2가 됐어. 그러면 길이가 1.2 빼기 M2만큼 길이가 수축한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 B, B는 0.8에서 M2가 됐죠. 그러면 누가 더 길이 변화가 더 커야 되냐면 니은인 H대가 디귿 2분의 1 I대보다 몇 배? 길이 변화가 2배가 더 커야 돼. 그래서 이 길이 변화와 이 길이 변화는 몇 대 몇이 되냐면 길이 변화가 1대 2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1만큼 변하면 얘는 2만큼 변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 1대 2다.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M2 값을 찾을 수 있는데 M2 값은 0.4 마이크로미터가 나와. 그래서 M2는 0.4가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를 왼쪽에다 한번 표현해 볼게. 왼쪽 T2 수축일 때 니은이 0.4, 그 다음에 디귿이 0.4, 대칭적으로 있으니까 반대편에 2분의 1 I대도 0.4가 되는 거지. 근데 기역을 합쳐서 이 길이가 2.4라는 거야. 그러면 기역의 길이가 얼마 되냐? 기역은 0.6. 반대편에 2분의 1 겹대도 0.6이 돼.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반대편의 기역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A대라고 하지. 근데 A대의 길이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A대는 항시 H대가 늘어난 만큼 겹대가 줄어들고 겹대가 늘어난 만큼 H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길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A대의 길이는 얼마다? 1.6이다. T1이 됐던 T2가 되었던 그러면 이완했을 때 T1일 때를 한번 볼게. T1일 때. 그럼 T1일 때는 니은이 1.2였대요. 1.2. 1.2. 그러면 다른 색깔로 할게요. 1.2였다. 니은 1.2. 그러면 2분의 1 겹대는 각각 얼마씩 돼야 돼? A 대 길이가 1.6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0.2가 돼야 되는구나. 대칭적으로 0.2. 그래서 1.6. 그러면 이제 디귿 2분의 1 I 대 얼마가 늘어나야 돼? 반대로 M2만큼 늘어나야 되겠지? 그게 0.8. 근데 이미 뭐 0.8이라고 주어졌네. 그래서 0.8 0.8.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1.6에다가 1.6을 더하니까 M1 T1일 때의 X의 길이 3.2 마이크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M1이 3.2 값이 나온다. 그러면 보기로 갑시다. M2분의 M1, M2가 0.4, M1이 3.2, 그럼 0.4분의 3.2니까 8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 니은 T2일 때의 기억의 길이가 0.6이다. T2일 때의 기억의 길이? 그쵸? 0.6이 나왔죠. 그 다음에 T1일 때와 T2일 때 A대의 길이는 1.2가 아니라 1.6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 2번 신경 AB의 흥분 전도에 대한 자료고 A하고 B의 P 지점에서 자극을 주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D1, D2, D3에서 막전이 변화 따른 활동 전이가 그래서 3ms일 때 막전이 변화가 3ms일 때 막전이는 마이너스 80, 막전이 변화가 2ms일 때 막전이 변화는 0. 두 지점이 열쇠가 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x는 1과 2 중에 하나 그러니까 x가 1이면 1
2, 3, 4가 되는 거고 x가 2가 되면 2, 4, 6, 8 그래서 2cm의 간격씩 떨어져 있는 거고 A, B 항문 전도 속도 차이가 2래. 그러니까 속도 차이가 2라는 거는 약간 이게 느낌 자체가 거리 차이가 짝수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x가 2일 가능성이 이제 크죠. 그래서 x가 2라는 가정하에 이제 P 지점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지점으로부터의 위치를 한번 표현해 볼 건데 0, 2, 4, 6, 8 cm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기억 A, B의 지점 P의 역지상의 자극을 1해주고 경과 시간이 5ms일 때 A의 스몰 a와 B의 스몰 a의 막전이는 마이너스 80 그러니까 전도 시간이 2,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란 뜻이고요. B의 C에서의 막전이는 0mV다. 그러면 전도 시간이 3 그리고 막전이 변화 시간이 2가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이제 A, B, C는 D1에서 D3을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A하고 B의 속도가 2cm/ms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네가 x가 2라고 했을 때 2로 잡은 이유는 속도 차이가 2가 났기 때문에 거리 차이도 짝수 2로 날 것 같고 그리고 또한 A하고 B의 속도가 누가 이제 2cm만큼 더 빠른지 느린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속도가 2cm/ms라고 한다면 자극을 준 지점으로부터 D1까지는 2ms만큼의 시간이 흐르는 거고 전도 시간이 D2는 3ms 그리고 D3은 4ms만큼의 전도 시간이 소비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경과 시간이 5cm ms니까 얘는 3ms 얘는 2, 1ms가 되겠지. 그러면 A가 됐던 B가 됐던 막전이 변화 시간이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고요. 막전이 변화가 2라는 거는 막전이 값이 0이라는 얘기죠. 1일 때는 뭐 한 60, 65? 한 그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뭐 표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막전이 변화 시간을 통해서 마이너스 80과 0 이렇게 나타냈다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B가 두 군데가 있어. B가 B에서는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었고요. 그리고 C에서는 막전이가 0mV였대. 그러면 이게 아닐까? 마이너스 80이 B의 B의 B가 된다면 막전이가 0mV 즉 전도가 3에다가 막전이 변화 시간이 2인 D2가 C일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A의 A 지점은 D3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B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얼마가 나오냐면 B의 속도는 2cm/ms가 나오는 거죠. 전도 시간을 통해서 4cm 이동하는데 2ms 그리고 6cm 이동하는데 3ms만큼의 시간이 걸렸으니까 그러면 A는 0mV는 0cm/ms는 아닐 거 아니야. 이만큼 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4cm/ms가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정한 거랑 지금 한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 A의 A만 비교하면 돼. 그러면 A의 A가 지금 얘가 이제 D3이라고 한다면 경과 시간이 5ms가 되는 거고 속도가 4가 되니까
전도 시간은 속도가 4, 거리는 8 떨어져 있으니까 2가 되는 거죠. 2ms. 막전이 변화가 얼마가 돼야 돼? 막전이 변화 시간이 3ms. 근데 막전이 변화 시간이 3ms일 때 막전이 값이 얼마? 80mV였지? 그때 어때? 딱 적용이 되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한 게 맞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 나머지 B하고 B의 B하고 C도 한번 해봅시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확인한 거야. 앞에서. 그러면 B의 B는 뭐가 된다? B의 B는 D1이 된다. 경과 시간이 5, 그리고 전도 속도가 2가 되는 거죠. 전도 속도가 2가 되니까 4cm 떨어져 있으니까 전도 시간 2,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 3, 그래서 막전이 마이너스 80, 그 다음에 B의 C는 D2, 그러면 경과 시간 5, 얘는 6cm 떨어져 있으니까 전도 시간이 3, 그럼 막전이 시간이 2, 그래서 막전이 값 얼마? 0.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 기억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4cm/ms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기억에 5ms일 때 A의 B는 A의 B, 그러면 위에다가 그냥 써볼게요. A의 B는 D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과 시간이 5ms야. 그러면 D1까지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냐면 4cm가 떨어졌으니까 전도 시간은 1,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막전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70. 다시 분극 상태로 회복됐단 말이야. 그래서 A는 B는 탈분극 상태다? 아니죠. 분극이죠. 그래서 니은 문장 틀린 거고. 그 다음 기억이 6ms일 때라고 했어. 그러니까 경과 시간이 6ms일 때 B의 A는 그랬죠. 그럼 B의 A 봅시다. B의 밑에다 그대로 쓸게요. B의 A는 D3이 되는 거죠. B의 D3. B에 잠깐 위로 올리고 B의 A는 이제 D3의 위치 떨어진 거리가 얼마? 8. 그러면 경과 시간이 6ms였고요. 6ms. 그러면 8cm를 2cm/ms로 이동하니까 4ms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2ms. 그럼 막전이 변화 시간이 2ms라는 거는 막전이가 얼마? 0. 재분극에 놓이는 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재분극에서 칼륨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그쵸? 재분극일 때는 세포 안에 있던 칼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확산돼서 이동되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 종목 13번 유전자형이 라지 A부터 스몰 A인 사람 1과 2의 유전 확률 가나다에 대한 자료고,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가는 이제 상염색체에 독립되어 있는 다인자 유전, 그리고 나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단일인자 유전,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 악이 나타날 때 이 악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나에 대한 표현형은 21가지다. 가에 대한 대립연자 라스로부터 1과 2가 만나서 자녀가 태어날 때 대문자가 빵개부터 시작해서 6개까지, 그럼 총 7가지 표현형이 나오는 거고, 또 라지 A 스몰 E가 만나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유전자의 형은 라지 스몰 A 스몰 A니까 3가지. 그래서 가는 7가지, 그리고 나는 3가지. 그래서 21가지의 표현형이 나온다. 보기로 할게. 가와 나는 모두 다인자 유전이다. 가는 다인자 유전이지만 나는 한 쌍, 즉 단일인자 유전. 기억. 옳지 않은 문장. 니은.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나를 결정하는 유전자 모두 서로 다른 염색체에 놓여 있다. 21가지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니은 옳은 문장. 1과 2 사이에 아기가 태어날 때 가와 나에 대한 표현형이 모두 부모와 같은 확률. 다인자 유전 기본형은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문자가 부모 라스인 부모로부터 대문자가 그러니까 3개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은 64분의 2 이제 20까지가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라지 스몰이부터 라지 스몰이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2분의 5가 될 거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6월의 종로 17번. 다음은 어떤 가족에 대한 자료. 이 가족은 아빠, 엄마,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고 표는 지원기, 이가 이분체, 세포 1과 2에서 세포 1개당 대림 유전자 라지 H에서 스몰 t까지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는 아들과 딸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3 이하라는 거는 0, 1, 2 값을 갖는다라는 거고, 합이 아버지에게서 라지 H와 스몰 t가 모두 있는 생세포가 형성되었다. 그러면 자녀 아들과 딸 중에 누군가 라지 H와 스몰 t를 모두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라지 t를 물려주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아들은 라지 t가 반드시 하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B하고 C 둘 중에 라지 t는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1과 2에서 H를 보니까 H의 DNA 상대량을 딱 봤을 때 지금 2는 상대량이 2가 되는 거고요. 1은 H가 2개이고요. 얘가 상이 됐던 성이 됐던 얘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과 2 아들과 딸 둘 중에 누가 아들이고 딸인지 모르지만 라지 H와 스몰 h에 대한 DNA 상대량의 합이 2가 2분체일 때 2였기 때문에 얘는 상염색체에 놓이는 유전자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지 T하고 스몰 t는 상인지 성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우리가 X 염색체에 의한 유전자다라는 가정을 하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볼게.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라지 H와 스몰 t가 모든 있는 생세포가 형성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누구한테 가냐? 딸한테 가겠지. 그럼 딸은 스몰 t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 1번은 일단 딸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빠한테 스몰 t를 받았다고 한다면 엄마는 아들에게 라지 t를 줄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러면 2번이 아들로서 엄마한테 라지 t를 하나 물려받는 거고, 그럼 스몰 t는 0이 되겠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면 A는 0, B는 아직 몰라, C는 1, 그리고 D는 0. 그러면 B 1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라지 T 스몰 t는 X 염색체에 놓여있는 유전자고 1번은 라지 T와 스몰 t의 DNA 상대량이 합이 2가 되기 때문에 1은 딸이 되는 거고 2번은 아들이 된다. 그러면 A는 C보다 작다. A는 0, C는 1. 그래서 옳은 문장. 딸은 아버지로부터 스몰 t를 스몰 t를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 맞고요. 아들에게서 라지 H와 라지 T가 모두 생식세포에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을 했는데, 아들은 라지 H, 스몰 h의 대립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라지 H를 줄 수 있는 확률은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X 염색체의 A, 그러니까 라지 T와 그 다음에 Y 염색체를 갖고 있을 때 X 염색체를 주게 되면 라지 T도 함께 주는 거니까 라지 T를 줄 수 있는 확률은 2분의 1. 그래서 라지 H와 라지 T가 모두 있는 생세포가 형성될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6월의 종로 18번. 어떤 집안의 A표식 혈액형과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 가와 나와 A표식 혈액형은 둘 중에 하나가 혈액형에 연관이 되어 있고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다라고 여기 문장까지 표현을 해줬어. 그리고 가나의 발현 여부하고 또 A표식 혈액형의 구성원을 1번부터 9번까지 다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3과 7은 가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가 같고 1에서 4, 1, 2, 3, 4 체세포당 스몰 t의 수와 더한 수와 라지 t를 더한 수를 비교했을 때 스몰 t가 라지 t의 3배라는 게 제시가 됐어. 혈액형을 판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먼저 가계도에다가 혈액형에 대한 걸 표현해 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가가 발현된 경우가 2번하고 그 다음에 4번, 9번. 그러면 여기서 5번과 6번은 발현되지 않았지, 부모는. 근데 9번이 발현됐으니까 얘는 뭐다? 열성 유전이다. 그래서 상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았기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할 때 스몰 h의 발현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 얘가 A, B에 연관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표현해 볼게요. 9번은 스몰 h가 돼야 되고요. 4번도 스몰 h, 2번도 스몰 h가 돼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혈액형에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라지 A에 스몰 h, 라지 B에 스몰 h가 연관되니까 6번은 스몰 h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라지 h, 그쵸?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어때? 설명이 안 되죠. 왜냐면 4번은 스몰 h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스몰 h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6번은 라지 h, 스몰 h가 될 수밖에 없어.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혈액형과 연관된 유전자가 아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가 혈액형과 연관된 거죠. 그럼 나머지 것들 다 표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9번이 스몰 h니까 5번은 라지 h, 스몰 h, 6번도 라지 h, 스몰 h가 되는 거고, 그리고 4번 스몰 h, 3번은 라지 h, 일단 라지 h를 하나 가져야 돼. 그리고 7번도 라지 h를 갖고, 그리고 4번으로부터 스몰 h를 봤는데 3번과 7번은 가에 대한 유전자인 같으니까 3번 라지 h, 스몰 h. 그 다음에 1번 라지 h 가져야 되겠죠. 라지 h 가져야 되고, 8번은 라지 h를 가져야 되겠네. 그러면 1번에 여기가 라지 h인지 스몰 h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8번에도 라지 h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라지 h인지 스몰 h인지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럼 바로 이제 나로 갑시다. 나가 발현된 거 1번 나 발현됐고요. 그리고 5번도 나가 발현됐네. 그 다음에 4번도 나가 이제 발현된 상태고, 그리고 또 9번도 나가 발현됐구나. 9번도 나가 발현됐다. 그러면 스몰 t가 1, 2, 3, 4번에 스몰 t를 더한 값이 라지 t를 더한 값의 3배라고 했어. 그럼 가정을 해야죠. 라지 t와 스몰 t가 있을 때 얘가 열성 유전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가 열성이라고 한번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혈액형과 이제 연관되어 있으니까 스몰 t, 그쵸? 그럼 여기도 스몰 t. 그러면 B로부터 스몰 t 받은 거 확인됐고요. 그러면 여기도 스몰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여기도 스몰 t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t가 되는 거고, A 라지 t, 그쵸? 그리고 여기도 라지 t. 그리고 2번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t. 그럼 라지 t가 하나, 두 개, 세 개, 스몰 t가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면 5대 3이죠. 5대 3. 그러면 3대 1의 비율이 맞지가 않네. 그래서 열성 유전이 아니다. 열성 유전이 아니라 우성 유전이다. 혈액형에 연관되어 있는 우성 유전. 그래서 나는 우성. 그러면 이제 봅시다. 발현되지 않는 것들은 다 뭐야? 스몰 t가 돼야 되겠죠? 2번도 스몰 t, 3번도 스몰 t, 6번 스몰, 7번, 그 다음에 8번, 그쵸? 그러면 어딜 볼까요? 4번 봅시다. 4번은 라지 t가 하나가 있어야 돼. 라지 t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5니까 둘 중에 하나가 라지고 둘 중에 하나가 스몰이 돼야 돼. 스몰. 근데 6번하고 7번은 발현되지 않았어. 둘 다 5의 t를 받았죠. 5의 t. 이거를. 그래서 설명 가능하고요. 그러면 지금 1번도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돼. 라지 t, 스몰 t. 그래야지만 라지 t 2개에 스몰 t가 6개. 그러면 물음표 쪽에 라지 t가 있냐, B에 라지 t가 있냐. 5번을 보니까 5번에 5에 t가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B에는 라지 t가 와야 되겠네. 그래서 5에는 스몰 t, 그리고 B에는 라지 t. 그래서 B에는 라지 t가 되는 거고, 여기도 일단은 물음표. 뭔지 몰라. 라지 t
아, 스몰 t가 되는 거죠. 스몰 t. 1, 2, 3이 스몰 t가 3배니까 일단 그냥 혈액형 부분만 모르는 거고. 9번 봅시다. 9번은 일단 6번한테 스몰 t를 받은 거고요. 그리고 5번한테 라지 b를 받으면서 라지 t를 함께 받았네. 그래서 나가 발현된 거고. 그래서 가나 그리고 혈액형에 관련된 가계도를 일단 다 표현을 해봤어. 보기 봅시다. 기억. 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는 이형접합이 있다. 그쵸? 라지 A, 라지 O, AO.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O는 B와 T가 함께 있는 염색체가 있다. O는 BT, 그쵸? 같이 이렇게 BT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가 있고요. 옳은 문장. 디귿. 구의 동생이 태어날 때 구와 같은 확률, 가나다에 대한 혈액형까지. 그러면 먼저 혈액형이 일단 AB가 나야 되니까 BT를 받아야 되고 AT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혈액형과 나가 발현됐네. 그러면 이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가와 혈액형이 구와 같은 표현형의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봅시다. 나는 스몰 h를 받아야 되겠죠. 그럼 스몰 h를 받을 확률은 5에서 2분의 1, 6에서 2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16분의 1이 답이 되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정답은 3번. 6월의 종로 19번. 가는 중추신경계와 이자를 연결하는 자율신경계 1과 2를 나는 동일한 식사를 한 후 동일한 식사 정상인과 환자의 시간에 따른 혈당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각각 신경세포체와 축삭돌기 말단 중 하나이며 A, B는 모두 신경줄이 있다. 나는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1에서의 흥분 발생이 억제된다고 했는데 이 환자는 혈당량이 정상인보다 덜 감소했단 말이야. 덜 감소했다라는 거는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지 못했으니까 부교감 신경에 의한 자극이 약하든지 아니면 이자의 베타세포에서의 호르몬의 분비가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나의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1에서의 흥분 발생이 억제되었다. 아, 얘는 부교감 신경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부교감 이제 신경이 되는 거고요. 인슐린 분비에 관여하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은 뒷신경이 앞신경보다 짧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는 교감이니까 여기 신경세포체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자가 되는 거죠. 이자. 여기는 베타세포, 여기는 알파세포. 그래요.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 중 리을만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그쵸? 교감신경.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하는 교감신경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있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는 호르몬 조절, 그러니까 소화운동을 조절하는 거니까 이제 연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억 옳은 문장. 이 환자는 정상인보다 1에서의 이자로 아세틸콜린이 적게 그렇죠. 니은 옳은 문장. 왜냐하면 흥분의 발생이 억제되었다고 했으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정상인에게 간에 있는 글리코젠의 양은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저장되는 거잖아. 합성되는 거잖아. 그러면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아니죠. 일단 인슐린이 분비가 됐잖아. 그렇죠? 그러면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이 되니까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많다라고 해야 돼. 그래서 정답은 3번. 6월의 종로 20번. 핵상이 2n인 6인 정자가 형성되는 자료고 성염색체 XX, 수컷 XY. 이 동물의 유전 형질 A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결정되고 A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염성체에 있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죠. 그림은 이 동물이 지원기 세포 P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표는 1, 2, 3에서 세포 한 개당
대립 유전자 라지 B, 스몰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다. 정작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A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는 염색체 중 하나에서 1회가 일어났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네요. 3의 염색체 수분의 2의 염색체 수가 2분의 1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3의 염색체 수는 4가 되는 거고 2의 염색체 수는 2가 되는 거죠. 왜? 1의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2하고 3이 DNA 상대량이 서로가 반대편에 놓여있는 염색체의 수가 2사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쭉 봤을 때 세포 일단은 1, 2, 3에서 라지 A가 있고 스몰 b가 있는 걸 봐서는 일단 얘는 라지 A, 일단 스몰 b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1번 같은 경우는 비분리가 됐어도 1번 같은 경우는 비분리가 됐어도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상대량은 0이나 짝수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1로 가능한 게 1번과 2번인데 아예 여기서는 1이다라고 명시를 했잖아. 그래서 얘는 라지 A, 라지 A. 그러면 반대편에 이 라지 A, 라지 A를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 그게 뭐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스몰 A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이 자리에 똑같이 DNA 상대량이 이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게 라지 A인지 스몰 A인지 할 수 없지만, 하지만 3번에서 라지 A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만약에 이게 상이라고 한다면 스몰 A, 스몰 A 값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라지 A가 됐던 라지 A, 스몰 A가 됐던 얘네가 일단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는 맞아. 왜냐면 1에서 라지 A, 라지 A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B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감수 1분율에서 비분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3에서 봐봐. 3에서 스몰 b DNA 상대량이 1이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만약에 스몰 b를 만약에 가지고 왔다라고 한다면 라지 b도 같이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얘가 라지 b, 스몰 b라고 한다면. 그쵸? 그런데 스몰 b, 라지 b는 없고 스몰 b만 하나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 스몰 b는 X 염색체에 놓여 있는 유전자라는 거고, 그래서 3번인 정자는 X, Y. 근데 이제 X에 B가 있어요. B, Y. 그럼 그 위에는 스몰 b, 스몰 I가 되는 거고, 1번과 2번은 아예 성염색체를 갖고 오지 못한 경우가 되는 거야. 그리고 3에서는 라지 A가 일단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야? 일단 확실히 상이란 걸 알았으니까 스몰 A가 오는 거죠. 스몰 A. 그러면 P 부모는 라지 A, 스몰 B, Y가 될 거야. 그리고 2번은 라지 A만. 그쵸? 그러면 기억. P는 라지 A, 스몰 A가 모두 있다. 옳은 문장. 2에는 성염색체가 그쵸? 없죠? 그 다음 디귿. 염색체 비분리는 감소 1분열에서 일어났다. 오케이. 그러면 정답은 5번.